어제 탄핵이 가결됐죠. 물론 이제 탄핵에 대해서 국민들 보면 90% 이상은 찬성하고 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저는 무엇을 봤냐면 한국 민족의 위대함을 봤습니다. 저희가 그 광화문 앞에 모여서 민중 그 봉기를 했을 때 외국에서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포린지인가 그 외교 전문지에서 평가하기를 이런 용어를 썼어요. 한국의 그 민중운동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 저희가 모여서 집회하는 모습은 김치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국인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모습은 김치와도 같다. 그 뜻은 뭐냐면 김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랜 전통의 음식이 우리 김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 나타나는 이런 한국인의 모습이 그냥 한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역사를 거기서 짚으면서 신문고 제도 때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 3.1운동 얘기를 하더라고요. 3.1운동 얘기는 저도 지금 가슴에 아주 전율이 솟는 부분이고, 일본이 3.1운동을 바라보고서는 자 그냥 단순히 무력으로다가 조선을 정복하면 끝나는 거라 생각했었는데 3.1운동을 일어나는 거 보면서 단순히 무력으로다가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말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민족 말살 정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조선은 모래와 같이 크고 단단하다. 일본은 흙과 같이 가늘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가지고 뭉치지 못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하나하나 보면은 힘이 없고 약하지만 뭉치면은 강력해진다. 이 정신을 계속 우리나라 사람한테 주어졌어요. 근데 그 반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하나에 우리가 두뇌가 뛰어나고 우수하죠. 근데 그 우수한 우리 민족이 뭉치면은 무섭게 뭉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1운동 때 우리나라는 독립국가라는 것을 해서 막 그 총칼 앞에서 뛰어드는 민족, 불나방처럼 막 뛰어들었잖아요. 뛰어드는 민족, 총을 쏘고 칼로 찔러도 막 나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에는 총도 없고 칼도 없었어. 나무작대기에다 태극기 달고 막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뛰어들 수 있는 민족이 이 세계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일을 우리가 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은 말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살하지면 언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언제 또 튀어나오냐면 뭐 그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2002년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 저희 대전에서 저희 집이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대한민국 외칠 때요 그 일대 아파트가 들썩들썩 했었어요. 야, 그 소리가 5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칠 때 대단했습니다. 근데 전 국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빨간 옷을 스스로 사서 입고 그렇게 몰린 모습. 외국에서 그때 이렇게 평가했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의 모습을 봤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각자인 것 같고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것 같고 층간소음 때문에 또 윗집 아랫집이 싸우는 것 같다가도 위기가 발생하면 DNA가 발동해. 우리나라 민족의 DNA는 5,000년을 역사로 이어오면서 국가에 충성하고 민족이 뭉치는 그 DNA가 있어요. 환경은 지금 싸우는 환경은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 홀로 있는 환경, 그 다음에 환경은 국가나 민족 생각 없이 내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환경을 당해서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일본을 또 좋아하는 것 같고 외국을 좋아하는 것 같다가도 DNA가 발동하는 순간이 오면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머리에 생각한 거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DNA가 발동돼서 뭉친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자 국민들이 뭉치는 거예요. 이번에 탄핵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탄핵이 반대하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탄핵이 안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DNA가 지금 점점 발동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 DNA 중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민족의 DNA를 보시는 겁니다. 말세지말 세계 선교를 이제 주님 오실 때 세계에 누군가는 한 사람, 마지막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마지막 믿을 사람, 미래 한 사람은 있을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가는데 그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방해를 할 거냐 이거죠. 그 방해는 죽음의 방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가는 데도 죽어, 10명이 선수가 가는 데도 죽어, 100명이 선교사 가는 데도 죽는 거예요. 마지막 전투에 그 한 명이 전도되면, 선택받은 그 한 명이 전도되면 주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영의 세계가 쫙 열리면서 보이지 않던 천군과 천사가 보이고 천사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함성을 치죠. 천사장 밑 뒤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죠.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호위하는 호위 천군들이 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예수님 뒤에 죽어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이 모여오죠. 그게 하늘문을 열면서 쫙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마지막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들 수 있는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 하나님께서 세계에 DNA를, 그런 불나방처럼 불이 있으면 앞에 나방들이 타 죽어도 뒷나방들이 계속 불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누가 있을까? 우리 한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이미 3.1운동 때 보여줬습니다. 우리 민족은 데모하라고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고, 제가 믿기는 말세지말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라고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인데 우리 남한은 이미 뿌려진 순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지금 경제 11대국 강대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받았는데 이 민족 중에 여기에 엄청난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인데 보상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 북한의 지금 후손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상해 주세요. 그 보상이 말세지말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이에요. 북한의 청소년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통일되면 북한 선교를 해서 그들을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만 탁 들어간과 동시에 튀어나가 어디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탁 도전 줘도 일단 안 나가. 여기가 안주하고 싶어. 한국이 안주하고 싶어요. 북한은 던지면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 순수한 영혼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역의 기본은 지금 한국의 소형교회가 뭉치자, 한국교회가 다시 교회다운 면모를 보이자, 이 소명이고요. 그래서 뭉친 다음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을 가서 북한 젊은이들에게 1대1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자. 그래서 그들이 말세지말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자. 물론 이제 우리 선택받은 우리도 세계 선교의 주역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주실 것이다. 그걸로 인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정식 교육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 기사를 읽어드리고 제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임원 목사님들에게 다 보냈던 글인데요.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표창원 국회의원을 얘기합니다. 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사태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국민일보에 사진과 함께 기사가 나갔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이야기를 양반이 뭐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지금 일하는 최순실 사태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기사가 중요한 걸, 우리는 이 기사를 보지 말고 기사 안에 감춰져 있는 또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 기자단들은 그 기사가 딱 뜨고 기사 밑을 쫙 내려봐요.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예, 지금 청소년들, 아직 신앙을 정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갈등 가운데서 이런 기사를 봤으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떤 건지 밑으로 댓글을 볼 거 아니에요. 댓글을 딱 보는데 댓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최태민 목사의 동조한, 목사라고 얘기해요. 지금 목사도 아니지만 최태민 씨가 대전 대전에 그 무슨 산이더라? 하여튼 그 산에 무당집을 해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태민 동조한 기독교 목사가 상당수 있고 그 제자나 2세가 여전히 한국 교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댓글을 썼어, 누군가가. 그랬더니 그 댓글을 본 사람들이 이거 있죠, 이게 뭐지? 맞아요라는 건가요? 좋아요. 예, 좋아요. 이거는 싫어요. 좋아요가 몇 개가 클릭이 되냐면 25,600개. 그러면 그 안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는 몇 개냐면 1,400개. 2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캐션 마크 치고 유일신이라 하나님 찾는 너희 반신반인. 이건 뭔 말이야? 반신반인. 반신반이라 추앙하는 박씨 일가족에게 한마디도 한 적 있냐? 기독교를 향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2만 명, 안 맞아요 1,200명. 기독교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댓글이 떴어요. 그러면 비기독교인들이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19,700명. 근데 기독교인들이 반대한 게 3,500명. 19,000대 3,500입니다. 우리 기독교 인구가 현재 650만 명이에요. 예, 1,200만에다 줄어서 지금 650만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650만 명인데 19,000명이 기독교 없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긍정의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것을 전략적으로 막지 못하는 기독교는 3,500명밖에 누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을 정하지 않는 한 청소년이, 아이가 이 기사를 통해서 댓글을 보는 중에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개독교다 라고 했는데 국민 여론이 19,000명이 없어져야 된다고 찬성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은 3,500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은데, 이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다 이메일 할 줄 알고 다 모바일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왜 반대를 누르지 못하나? 조직적으로 왜 이것을 막지 못하나? 지금 아까운 현실 아니에요?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이 일을 하자고 오늘 모인 겁니다. 내가 비록 기사를 쓸 수 없어, 내가 나이가 많아서 기사를 잘 못 써, 논리적으로다가 필요가 할 수도 없어, 어디 가서 인터뷰하기도 자신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조직이,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강의 들으면서 우리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소미어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앱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으면 우리 사이트에, 앱 사이트에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지금 소셜 미디어 선교회 그 란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크리스찬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은 저희가 클릭을 안 해줬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어떤 기자들도 못 들어오는데 그 앱을 여러분들이 깔면 이런 기사, 최순실 사태에 기독교가 기독교가 중심이 있어요. 무당들이 중심이 있지. 그런데
최순실 할 때 기독교 중심이다 이런 글이 나오고 댓글이 나오면 저희 중앙에서 또는 누군가가 그런 기사를 발견했으면 중앙으로 연락해줘서 전국에 우리 미디어 선교하는 분들한테 쫙 앱이 가면 좋잖아요. 예. 무슨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어느 기사를 검색을 하면 무슨 기사가 떴는데 그 기사 댓글에 댓글을 쓰는 부대, 그거는 기사를 좀 잘 쓰는 분들이 댓글 부대가 있고 클릭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만 명이 됐다, 예를 들어서 꿈꾸는 것이 10만 명이 부대가 됐어요. 10만 양병설처럼 10만 명이 우리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중앙에서 공지가 쫙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글들이 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중에 시간 될 때 그거에서 아니오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댓글 부대가 쫙 글을 써요. 예,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글을 딱 쓰면 클릭 부대가 막 그 좋아요를 클릭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아이들하고 초등학생 아이들,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조직적으로다가 댓글을 써주고 클릭을 해줘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있는데 왜냐면 이 시대는 이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되고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복음이 다 전파될 수가 없어. 왜? 복음을 전파했더니 새로운 사람이 계속 태어나.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는 사람 숫자를 복음 증거 속도가 따를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아르헨티나에서 연락 오고 미얀마에서 연락 오는데 그 나라에는 PC가 없었던 시대예요. 못 살아가지고 우리는 PC 도스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나라에는 PC가 없어서 구경도 못했는데 갑자기 뭐가 갔어요? 핸드폰이 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PC, 가정마다 PC 없는데 핸드폰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제발 웹으로다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웹은 PC 홈페이지잖아요. PC 홈페이지가 늦어. 전용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전화선을 쓰니까 늦어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잡하게 지금은 용량이 많은 홈페이지니까 그 용량 많은 홈페이지가 아르헨티나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런 데서 안 뜨는 거예요. 근데 모바일로 보내주면 잘 떠. 이게 그 나라도 모바일은 속도가 빠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태어나는 속도보다 핸드폰 그 보급 속도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르요. 그러면 모바일이 같다는 얘기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조건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이지. 예? 복음은 증거된 겁니다. 여기서 동영상도 증거되고 복음 성경도 증거되고 설교도 증거되고 다 복음은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 때에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야, 이놈아,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설교도 가고, 예? 기독교 모든 방송들이 다 가는데 네가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찾으라, 예? 얻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는데 네가 두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는구나. 예, 확실히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늘 얘기를 해요. 네가 아빠 나이 되기 전에 주님 오셔. 예, 주님 오시니까 게으름필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매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사역을 한다고요? 복음이 마지막에 증거되는 이 무기, 이 모바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루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그래서 그런 소명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하셔서 내가 능력 없다고 그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이 클릭 부대가 되면 되잖아요. 클릭 부대.
좋아요 막 누르는 부대.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그 사이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핸드폰 인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어제부터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생겨서 잘 안 뜨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화내지 마시고 그냥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조금 더 부자가 되면 광속의 속도로 나타나고 쓸 수 있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실 이 앱이 개발된 지가 14년이 됐어요. 14년 전에 이미 이런 플랫폼에 기반으로 한 앱이 개발이 됐습니다. 신용균 회장님으로부터. 그런데 문제는 14년 전에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쓰려니까 대단히 곤란해지죠. 예, 그게 좀 한 가지 흠이고요. 또 하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도 윈도우 10 혹은 윈도우 11에서의 환경에서 가장 원활하게 기사를 쓰고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윈도우 7, 윈도우 XP를 사용하시더라고요. XP, 그러니까 10 이하의 버전으로 사용하실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노트북이나 핸드폰, PC를 윈도우 10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면 아주 그냥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7, XP, 8 이런 분들은요 크롬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크롬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 구글에서 크롬을 다운을 받으셔서 크롬을 통해서 채널뉴스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별 어려움 없이 사용이 가능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앱을 통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방법과 PC를 통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그 로그인을 못하다 보니까 회원가입을 못하셨던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회원가입을 안 하신 분? 안 했어요. 다 하셨나요? 네. 다 하셨죠? 저희가 다 승인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소미헙이라고 커뮤니티 앱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앱 다운 받으신 분? 네. 네. 손 내려주세요. 네. 네, 11분 외에는 가입을 안 하셨어요.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스마트 소셜 미디어 컨텐츠 협회, 소셜 미디어 컨텐츠 협회를 쓰든지 매칭 찬스를 하시면 그 앱이 나올 겁니다. 그 앱을 먼저 깔아주시고 그 앱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아이폰은 저희가 이 구축되는 것이 해외로 나갈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만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이 앱의 그 특허가 전 세계 특허입니다. 그래서 세계로 나갈 건데요. 그 세계로 나가는 그 구축이 되면 아이폰이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PC용으로만 좀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폰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참을성을 가지시고 배려를 좀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미헙 커뮤니티에서는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즉 시흥 새하늘의 교회에서만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바로 어디냐면 SNS 소셜미디어 선교회라는 거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선교회. 요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기자단의 그 모임 커뮤니티예요. 우리 소미헙 앱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시흥 새하늘의 교인이 아니면 여기
선교회는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앱의 기능은 뭐가 있냐면 그 모든 회원들에게 동시에 푸시 기능이 있어요. 동시에 공지를 날릴 수가 있어요. 편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여기는 전도단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여기 시흥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선교회에 보시면 새하늘의 교회 교육진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딱 모든 공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일이 문자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앱을 통해서 커뮤니티 앱을 통해서 사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앱을 깔으시고 앱을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커뮤니티 앱을 개발을 해놓고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하고 그 건의사항들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건의사항 있는 것들 좀 올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통해서 채널뉴스 홈페이지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중앙일보, 매일경제, 뭐 MBN 이런 데 다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앱을 통해서 뭐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쓴 기사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송할 때는 앱보다는 그 기사 자체로 보내주시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요. 앱을 통해서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소미몰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코드를 부여해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수료증하고 기자증하고를 내어 드릴 텐데요. 이 소미몰은 그 회원 전용 복지몰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면 가입이 안 되고 회원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원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 거냐면 복지연합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수의 인원들에게만 오픈이 되는 그런 폐쇄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마켓이나 이런 데는 다 뜨죠. 가격이 다 뜨지만 저희는 폐쇄몰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만 공지가 되고 회원들한테만 보여지는 앱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이다 보니까 숫자는 한 10만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막 둘러보는데 뭐 화장품 이런 거 쌉니다. 그다음에 향수 이런 거 쌉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회원가입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제가 기억 코드를 다 내려드렸어요. 즉 뭐냐면 이 기억 코드는 무슨 의미냐면 컴퓨터가 그 배당을 해줘야 돼요. 저희가 5%를 우리 캐스터님들의 몫으로 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5%를 내려드리려면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게 바로 기억 코드입니다. 이 기억 코드라는 것은 나는 이 사람은 내려줘야 되는 배당을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고유 코드예요. 그러면 고유 코드는 됐고 이제 나를 통해서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가입 아이디입니다. 내가 가입한 예를 들어서 ABC라는 아이디를 지인들한테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할 때 ABC만 눌러. 추천인 아이디가 ABC야. 그러면 ABC라고 추천인 아이디를 쓴 모든 사람들이 모여지겠죠. 모여지면 그게 바로 나의 배당금이 되는 겁니다. 그 목도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앱을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기사를 쓰고 배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캐스터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단가를 낮춰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다 그 방법도 다 이 앱에 들어있어요. 그 방법도 다 앱에 들어있으니까 PPT 자료로 사진 그대로 보면서 가입하실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앱이 14년 전에 개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 하나가 사진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오류가 납니다. 안 올라가요. 3300MB 이하의 이미지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미지를 먼저 올리거나, 그죠? 기사 등록을 아예 이미지를 먼저 올리세요. 이미지를 먼저 올리게 되면 이 이미지가 크다 그러면 잘라야 되겠죠. 이미지를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는 핸드폰의 화수가 무지 좋아졌죠. 갤럭시 S7 엣지잖아요. 1300만 화소를 자랑한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솜털까지 나온답니다, 여러분. 굉장히 화소가 엄청나게 좋은데요. 이게 사진 그대로 놓으면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을 하려면 첫 번째 방법은 핸드폰 자체에서 아예 카메라 설정을 조금 줄이는 게 있어요. 왜 16.9, 4.3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화소를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소를 줄인 다음에 찍으시고 그거를 올리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체적으로도 앨범에 보시면 편집의 기능이 있어요. 그죠? 그 편집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수정하는 앱이 있어요. 수정하는 앱 중에 저는 뭘 쓰냐면 포토 원더라는 걸 씁니다. 포토 원더 무슨 캠? 제가 쓰는 것 중에 원더캠? 이런 거 아시죠? 막 찍어도 공주처럼 나오는 거. 네. 예, 그런 앱을 사용해서 크기를 줄이실 수 있어요. 크기를 줄이셔서 그것을 올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는 삭제가 안 돼요. 삭제가 안 되다 보니까 덧씌우기를 하셔야 돼요. 네, 덧씌우기. 4장밖에 못 들어가지만 4장 중에 첫 번째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사진을 더 씌우시면 돼요. 다른 사진으로 더 씌우시면 4장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첨부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 이미지를 첨부할 때는 그 크기가 너무 크면 아예 오류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미지를 먼저 등록을 해보시고 등록이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이미지가 크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미지를 줄이시는 것이 아주 열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거 올리다가 열받으시면 그 주름살 하나 늘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고칠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곧 주님 오시는 거 아시죠?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앱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그 방법인데요. 우리가 오늘 어떤 걸 하려고 그랬죠? 업소. 내가 갈 업소를 숙제로 내드렸어요. 어디를 선정할 것인지. 대부분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고 그 필터링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기사가 맛있다로 끝나요. 식당 주인이요. 여기 식당 맛있어요. 이런 말로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걸 글로 써봐요. 여기는 뭐도 맛있고 뭐도 맛있고 닭볶음탕도 맛있고 철판구이도 맛있다. 이러면 그 기사는 부적절해요. 좀 환대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그 사장님이 이곳에 가게를 오픈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한식이다. 그러면 한식을 먹으면 좋은 이유. 그런 거 내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체인이다. 프랜차이즈다.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가 요즘에 어떤 프랜차이즈마다 다 홈페이지가 있는 거 아시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리 사전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굽네치킨이에요. 굽네치킨 사장님 시흥점이 너무 친절해서 내가 이 사장님을 전도하려고 이 사장님의 굽네치킨 시흥점을 능곡점을 취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굽네치킨이니까 굽네치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죠. 그럼 홈페이지에 보시면
굽네 치킨에 대한 자료가 어마무시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를 따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굽네 치킨이 이러이러한 음식에 치킨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굽네 치킨이 있다. 그 굽네 치킨에 시흥에 어떤 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만의 장점이 이거 있다. 그런데 뭐 조사를 해보니 주변의 평판도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지 무조건 맛있다로 기사를 쓰시면 그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주인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썼으면 기분이 좋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또 사람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구청장님을 만나러 뵈러 갔어요. 아니면 학생들 같으면 우리 담임 선생님을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의 역사가 좀 쭉 나오면 좋겠죠. 이 선생님은 몇 년 전에 출생하셔서 어디에서 뭐 어떤 뜻으로 선생님이 되셨고 이 학교에 어떻게 왔고 나는 이 선생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이 선생님과 일화 중에 좋은 게 뭐가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써주시면 저희는 사실 뭐 조선일보 이런 기자의 필력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써봐야 SNS 그 미디어에서는 재미없어요. 네. 우리가 SNS를 자꾸 보는 이유는 소통이 가능하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내가 쓴 것 같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 친구가 쓴 것 같은 아주 친근한 감이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친구 같은 재미있고 하지만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글을 써주신다면 그리고 A4 용지 한 장 빽빽하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가 보니까요 SNS 기사는요 1분 20초 이내에 다 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거 제일 많이 봐요. 동영상도요 첨부하실 때 3분 넘어가면 끕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가 그래요. 너무 긴 동영상보다 짧고 임팩트가 강한 거 이런 걸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글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글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그냥 소설처럼 길어요. 안 읽습니다. 여러분은 데이터가 딸려가지고 와이파이에서 데이터 옆에서 구걸해가면서 쓰는데 30분짜리 계속 이거 하고 싶으세요? 안 하시잖아요. 딱 보고 아 이런 내용이나 아 재밌다 끝 이거예요. SNS 뉴스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와 재밌다 한꺼번에 몰입하는 그런 몰입할 수 있는 몰입도가 있다면 그 글을 읽겠죠. 그러면 굳이 조선일보를 안 뒤져봐도 중앙일보를 안 뒤져봐도 SNS 뉴스만으로도 충분히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요. 저희가 처음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지진이 났어요. 채널 뉴스에 어떤 기사가 올라왔어요? 여기서도 자기 울진에서도 지진 감지.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승인해드렸어요.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올라오는 게 특징이었는데 만약에 저희 기사의 필터링이 하루 다음 날 해드린다면 한창 경주 지진 때문에 난리 났는데 이제서야 경주 지진 이래놓으면 SNS의 기사로서는 맞지 않겠죠. 우리는 실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더라도 아주 육하 원칙에 의해서 혹은 좋은 내용의 글을 써주신다면 저희는 필터링을 해드리는 거예요. 합격이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연세 있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난 글을 못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만 있으시면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저희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 오는데요. 새하늘을 가려면 직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으로 뭐가 있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잘 나왔어요. 여기가.
그러면 운전하고 있는데 표지판이 없어요. 길은 있는데 표지판이 없어요. 그럼 초행길에 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헷갈리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사진 찍어서 여기가 이런데 표지판만 있었더라면 처음 오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길을 잘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아주 짜질구한 내용은 중앙일보나 이런 데 안 올라가죠. 그런데 우리 짜질구한 뉴스를 어디다 올리면 SNS 채널 위에서 올리면 그건 올라가거든요. 그런 거예요. 작은 것. 그리고 어떤 부산의 어떤 분 목사님은요. 노숙인 할머니를 인터뷰하셨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아침마다 한 바가지 지고 어디를 가신대요. 그 할머니의 뒷모습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왜 노숙인이 됐는지를 혼자 상상해서 올리셨어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다만 너무 얼토당토만 안 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우리 주변에 기사로 쓸 것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쓰지? 어떻게 쓰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먼저 그 기사 노트, 오늘 아침에 보니까 권사님이 막 나눠주시던데 기사 노트 대단히 좋은 겁니다. 제가 이 새하늘교회에 참 잘 왔다라는 걸 생각한 게 그거예요. 기사 노트를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사 노트는 아시죠? 여러분 일기장 10년 전 일기장을 뒤져봐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재밌죠? 그거예요. 우리 기사 노트를 써서 기사로 계속 써보시는 거예요. 기사로 계속 써보시면 분명히 좋은 글이 나옵니다. 길지 않더라도 짧더라도 좋은 글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그 친구는 주구장창 지금까지 약 5개월 동안 게임에 대해서만 씁니다. 보셨죠? 연길이. 그 집 식구가 6분이에요. 아버지, 선교사님, 어머니, 사모님. 그래서 애들이 4명입니다. 중국 선교사님이셨어요. 북경이, 연길이, 상해, 중국이. 안타까운 건 중국이가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는 다 특징이 있어요. 연길이, 막내 연길이는 게임만 씁니다. 중국인은요. 다양한 분야를 쓰지만 상해는요. 그거 씁니다. 직업. 이 세상에 직업이란 직업은 다 씁니다.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직업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분명히. 이런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주 단위로 과제를 내드리고 수행해야 되는 과제들을 내드리잖아요. 그 과제 그대로 하시고 이후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 여자아이인데요. 미용에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미용에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학교 공부보다 화장하는 걸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너 중학교만 졸업하고 미용의 길로 가라 라고 허락을 할 정도였는데 그 친구가 미용에 대해서 쓰더라고요. 미용에 대해서. 분명히 아무리 죄송합니다. 개차반이라도요. 관심 분야가 있어요. 그죠? 나한테도 관심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관심 분야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기사의 거리가 돼요.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기사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대통령은 인터뷰 못 하더라도 연예인 방탄소년단은 인터뷰를 못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짝꿍 인터뷰할 수 있잖아요. 나랑 이불 덮고 사는 신랑을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것도 해보시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을 이 사람을 뭘로 기사를 써? 기사 쓸 거 없을 것 같으시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쓸 게 있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기사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우선 숙지해 드리는 것은 소미업 커뮤니티를 꼭 깔으시라는 거. 그래야 거기 있는 그 SNS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가 나갑니다. 그거 꼭 하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지가
커서 못 올릴 때는 차라리 이미지를 줄여서 이미지 먼저 올리시라는 거. 그 다음에 기사의 노트를 사용하셔서 기사 노트를 따로 좀 쓰시고 그것을 그 컴퓨터나 앱으로 옮기시라는 거. 그 세 가지만 좀 잘 유의를 하시면 기사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는 길게 안 써도 된다는 거. 그러나 짧더라도 아주 재밌다 아니면 유익하구나 라는 정보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 글의 그 양이라면 저희는 충분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기사 복제를 되게 많이 하세요. 복사, 컨트롤 C 이쪽 갖다 붙이는 거.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고보다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선일보 기사를 동아일보 올리는 거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복제 기사보다는 그런 복제 기사라면 차라리 링크를 걸어주시면 그 기사 원문으로 바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 기사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 기사를 그대로 갖다 베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작권에 걸리면 여러분과 협회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협회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개인이 다 책임지셔야 돼요.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그림 하나, 사진 하나도 저작권이 다 있습니다. 있는 것들은 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화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직접 찍어서 올리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거예요. 그죠? 내가 직접 찍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얘기겠죠. 내가 기사화할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방지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티코 같은 차는 못 넘어가겠어. 그런 거 찍으셔가지고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 뭐 대선이 어떻고 뭐 탄핵안이 어떻고 이런 거를 우리가 기사로 쓰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를 어마무시하게 크고 광대한 것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부담 갖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취소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멋지고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오늘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눠드린 그 수료증 이런 거 보시면은요. 그리고 이 앱을 통해 보시면 그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가입하시고 쇼핑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